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도 아이도 제 인생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잘나서 비혼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요. 저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너무 벅차니까 결혼이며 아이며 무언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을 애초에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시댁과 친구 등등 그와 얽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잦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그간 제가 사람을 사귀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생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할 텐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소리를 가만히 듣고는 못 사는 제가 혹여나 시집살이를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어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아이까지 낳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 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리 살아도 될까 싶었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살이를 참 혹독하게 치르셨던 것도 제가 비혼을 선언한 것에 한 몫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할머니 집에 가면 식구들 다 밖에서 TV 보고 신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엄마 혼자 부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까지 설거지를 하고 때 되면 과일까지 깎아오고 정말 어린 제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친정아빠는 남일 보듯이 와이프 도와줄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친척들과 함께 거들며 이것저것 해오라고 엄마한테 시키기나 하고 있고, 아마 제 또래 여자분들이라면 이런 모습들 명절마다 참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혹여나 내가 똑같이 살아갈까봐 명절에 쉬기는커녕 남의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손발 없는 사람을 위해 먹을 거 내어주며 노동을 해야 할까봐 그냥 간단히 살기로 했죠. 혼자 살면서 명절엔 제대로 쉬고 주말엔 난류한 취미생활이나 하며 인생을 좀 즐겁고 아름답게 갖고 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좀 안 된 아이도 하나 있고요. 네, 제가 그만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사실 사고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다 큰 성인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는 게 그리 낯뜨거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도 임신을 하고야 마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말 큰 후회로 남습니다. 아이를 보면 예뻐 죽겠고 어쩜 이리 작은데도 저를 꼭 닮았나 싶어서 벌써 제 분신 같고 소중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좋게 20년이 남은 그 세월을 어찌 키워낼 수 있을까 싶어서 감당도 안 되고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아주 초반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한테 모성애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이가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돈 잘 번다는 대단한 전문직은 아니지만 당장에 제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남편과 교제를 하던 당시에도 같은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뭉쳐서 차린 사무실에서 법인 사업자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수익도 원하는 만큼 내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친정에 워낙 빚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돈 버는 족족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기 바빴고, 그렇게 살다 보니 30 후반이 되어도 제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하나 딱 먹고 살기에만 충분한 정도로 모아놨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일이 재밌고 앞으로 노후 걱정도 없으니 당장에 큰 돈 걱정이 없이 살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만 열심히 하며 살자고 다짐했는데 인연인지 악연인 건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주 가는 회사 근처에 한 일식당 셰프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게가 남편의 소유는 아니었고 사장은 따로 있었는데 일식집이다 보니 셰프가 무대 위의 군주처럼 참 커 보이곤 했죠. 제가 점심때 밥 한 고기를 뚝딱 먹으면 배가 불러 더부룩하다며 잠도 오고 속이 불편해 일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속이 좀 안 좋다 싶을 땐 아예 굶거나 일식집에 가서 조그만 덮밥이나 초밥 몇 개만 낱개로 주문해서 적게 먹곤 했는데요. 회사에 회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일식집 갈 때는 저 혼자서만 꼭 찾아가곤 했죠. 일식집이 생긴 지 3년 동안 정말 갈 때마다 매번 혼자서 쥐똥만한 초밥 몇 개만 먹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 눈에는 참 신기하고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다들 점심이라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밥 먹는데 저는 매번 혼자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 아파 보이기도 했겠죠. 처음엔 자기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관심이 없었다가 싱글이 된 후로 본격적으로 절 마음에 들어 했다는 남편은 그렇게 혼자 저를 멀찌감치서 보며 지내오다가 결혼을 하기 딱 5개월 전에 처음으로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막 대단하고 멋있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조금 먹고 빨리 일하러 가고 싶은데 자꾸만 초밥 몇 개를 공짜로 더 준다거나 별로 시킨 것도 없는데 서비스라고 우동이나 디저트를 주질 않나. 뭔가 자꾸만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저한테 쥐어주는 게 많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셰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상당히 호감 가는 외모에 셰프 옷을 입은 프로정신이 넘치는 전문가스러운 모습까지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30 초반 이후 제대로 된 연애는 없다시피 했던 저는 그렇게 한동안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다며 민망하고 부끄러워 일식집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일식집을 찾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저는 뒤따라온 남편의 고백으로 번호를 처음 따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가 식당에 한동안 오질 않아 불안했다며 내내 기다렸다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제게 건넸어요. 풋풋한 그 사람의 모습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자였던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없었지만 진짜 진득히 좋아하는 연애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연인이라면 언젠가 헤어질 테니 이왕 인연이 된 김에 잘 지내보자고 말이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아래의 연하남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애인은 처음 만나봤는데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딱 맞더군요.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은 게 어쩔 땐 저보다 오빠 같기도 했고 집안에서 장남이라더니 그래서인지 사람이 제 나이보다 훨 철이 든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냄새에 민감해서 술, 담배를 멀리하는데 자기 건강 챙긴다고 알아서 보면 해롭다는 거 멀리할 줄도 알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이서 참 많은 대화를 하곤 했는데 상식도 꽤 풍부하고 직업과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게 참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내심 이 사람과 연애만 하다 헤어지기엔 아깝다는 생각도 어쩌다 들곤 했지만 결혼해서 달라졌다는 친구의 남편 얘기 그리고 제가 보며 자란 시집살이의 끔찍한 모습들까지 정신 차릴 일들을 되새겨보며 결혼만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저희가 애고도 없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술을 멀리하지만 남편은 알고 보니 자주만 안 마셨을 뿐이지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술주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잘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술을 입에만 대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곧 잠이 솔솔 오는 저는 남편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인지 술주정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죠. 그날도 정말 평범하게 둘이서 데이트를 잘 하고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저를 끝까지 붙잡고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면서 근처에 있는 새로 생긴 와인바를 추천해줬어요. 우리 둘 다 술 마시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분위기 좋은 곳에서 도수는 제일 낮은 거 시키고 안주만 왕창 먹고 오자고 순진하게 웃던 남편의 태도에 제가 그만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막상 와인바에 도착을 해서는 본인이 잘 안다며 술을 주문했는데 도수가 낮기는커녕 마시자마자 머리가 띵한 것이 제가 그만 한 잔만 마셔놓고는 어질어질한 상태가 되고야 말았어요. 술김에 아니면 제가 몸을 못 가눠서인지 남편은 혼자 사는 저의 자취방 문을 잘도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침대에 눕히곤 그냥 나가질 않았습니다. 술김에 저도 가까이 있던 남편 모습에 흥분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취한 몸을 그저 남편에게 맡긴 뒤 하룻밤을 보냈죠. 그 상태로 잠자리를 가졌으니 피임을 제대로 했을 리는 만무했고 그 바람에 결국 저는 아이를 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결혼에 대해 무지했고 아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던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리니 겁부터 덜컥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한순간에 아이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저의 결심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선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놀라지도 않던 남편은 왠지 그날 임신이 될 것만 같았다며 별 그지 같은 방법으로 저를 달래며 결혼에 승낙을 했고요.
뭐가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안 한 처녀가 혼자서 애 낳고 사는 꼴보다는 좋게 봤던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제가 그간 거부해왔던 정말 그 평범한 삶을 살아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시도도 안 해봐서 결혼을 욕할 순 없다며 뒤늦게야 저에게 타당한 혼자만의 이유를 제시해보다가 결국 결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혼자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레한 결혼이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말입니다. 남들은 연애 때부터 몇 번이나 재이고 따지고를 서로 반복하다가 마땅한 신랑감을 찾는다는데 저는 그럴 만한 과정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치를 떨어하던 시집살이를 안 당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정작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상대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도 안 한 채 결혼을 한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장남이라는 남편은 정말 효자더라고요. 효자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잘 모시는 게 도리니까요. 하지만 연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의 갑작스런 효자 코스프레가 절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효자 코스프레를 저한테까지 강요를 하고 압박을 주니 더욱 문제가 커져갔어요. 결혼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신은 집안의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또 보살펴줘야 할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집안에서는 제가 장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다 이해한다며 우리 서로 각자 집안의 장녀이고 장남이니까 서로 집안 어른들을 알아서 잘 챙겨보자고 했어요. 명절이나 서로 식구들이 모여야 할 때는 또 그만큼 서로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고, 결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며 훈계를 두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저한테 장남이 뭔지 몸소 보여주겠다는 듯이 너무 작게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갑작스레 결혼을 한 거라 제가 전셋집을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시댁이 여기서 지하철로 6정거장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연애할 땐 집엔 발해대주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집이 이 근처라고 말한 적이 없던 남편은 제 전셋집으로 살러 들어온 후에 매일같이 집이 가까워서 너무 좋다며 처음부터 이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싶었다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깝다며 일주일에 못해도 3번은, 그것도 평일 저녁 2번과 주말 1번을 끼고는 퇴근 후 혼자도 아닌 아이와 저를 데리고 자꾸만 시댁을 가곤 했죠.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자가용이 있어서 차를 타고 빠르게 도착하긴 했지만 제겐 시댁 가는 길이 늘 천리만리였죠. 사실 지하철 6정거장도 자리 못 잡으면 지하철에서 한참 서 있어야 하고 계단이며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막달까지 사무실을 나가며 일하다가 애 낳으면서 겨우 3달 정도 쉬고는 곧장 다시 출근하고 있는 사람인데 퇴근 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자꾸만 시댁에 들락날락하게 하는 남편이 정말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애기를 보면 좋아 죽겠다고 또 오라는 시어머니한테 저 힘들다고 남편 앞에서 면박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알겠다고 말을 반복하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며 매주 저희 친정보다 더 작게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의 생신을 먼저 물어보고 연애 중이었는데도 선물까지 준비해주던 다정하고 정 많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완전히 자기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나 마마보이인지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며 혹여나 아이가 지나치게 울거나 또는 지나치게 조용하거나 하면 금세 또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의사도 아닌 시어머니께 아이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있고 하다 제가 몸에 좋다고 말을 익혀서 멸치와 볶아 반찬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는 시어머니께 전송을 했더라고요. 살다 마랑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보긴 처음이라며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말입니다. 마가 감자 식감 같아서 멸치랑 간장에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동물도 아니고 남이 못 먹는 음식을 설마 남편한테 만들어 바치겠나요? 못 먹겠으면 입 싹 닫고 지가 반찬을 해먹으면 될 것이고 똑같은 직장인인데 반찬 투정할 시간에 밥 차리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뭐라 말은 안 하겠는데
이 사람은 살림살이에 손을 떼고 어쩌다 아이가 울고 보채면 데려가 아이만을 돌보며 여전히 밥 차리고 빨래하고 또 장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다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애 때문에 계속 참고 넘기기를 반복했죠. 이 짓이 싫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도 싫었던 건데 졸지에 결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빡센 결혼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했습니다. 일주일에 못해도 3번 정도 퇴근 후 찾던 시댁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여러 번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혼자 토라져서 시댁을 찾아가며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시댁을 남편 따라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다만 시댁을 나서는 길엔 꼭 저를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쳐다보며 나가는 남편의 표정 때문에 늘 속이 편치 않았고 결국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라며 저 스스로를 겨우 달래고 자존심을 구긴 채 남편에게 먼저 이번에 시댁에 같이 가자고 말을 꺼냈어요. 거의 2달 정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인 즉슨 남편이 2달이 되는 동안 저한테 말을 거는 둥 마는 둥 삐져서 애마냥 굴어왔단 소립니다. 제대로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지 자식도 본체만져 하려는 꼴이 정말 애 다루듯이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죠. 그 바람에 제가 먼저 시댁을 가자 했다며 화가 풀려버린 남편은 대신 횟수를 좀 줄이자며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시댁에 찾아가게 했는데요. 3번이나 2번이나 저한테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황금 같은 주말에 몰아서 저를 시댁으로 데려가는 게 더 골치 아프고 신경질이 났어요. 천만다행이게도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모진 소리를 듣는 듯 기분 격하게 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바보 같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티를 안 내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다들 아기가 이쁘다고 아기를 본다며 부엌 근처는 얼씬도 안 하길래 이 집은 아무도 저녁도 안 먹고 밤엔 야식도 안 먹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며느린 제가 먼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뭐라도 만들어 내오길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론 제가 먼저 나서서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사가져간 음식을 정리해 내오던 시부모님께 먹을 것을 대접해야 했고 남편은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고는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지 단 한 번 도와주러 나선 적이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어릴 적 봐왔던 저희 친정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큰딸인 제가 쏙 닮아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 후 밥 차리는 게 제일 귀찮아 회사 다니며 저녁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늦은 시각에 시댁에서 자주 요깃거리를 만들어드리고 또 옆에서 같이 주워 먹는다고 살은 6kg나 쪄버렸고요. 점점 시댁 가는 횟수가 다시 늘어나 요새는 주 5일 내내 반찬 받으러 애기 보여주려 혹은 다같이 밥 먹자고 불러대는 시어머니나 남편의 권유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댁 간다고 운동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으니 살을 제대로 빼지도 못했고 임신하고 생긴 붓기를 아직까지 달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었는데 남편의 변해가는 태도들이 결국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저녁밥 차려놨다는데 먹고 오자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갈 채비를 하는 남편을 따라서 깊은 한숨을 속으로 쉬며 따라 나섰어요. 우리 부모님 집도 나름 가까운 곳인데 한번 찾아가려 하지 않는 인간이 뭐 이리 당당하게 절 시댁으로 데리고 다니나 싶어서 다시금 이 사람과 싸워야 하나 2달 정도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살아야 하나 머릿속으로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댁에 가서 일이 생겼어요. 억지로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살이 쪄 못생겨졌다며 밥 먹는 와중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뜬금없이 제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고 자기가 보기엔 이젠 굶어도 될 것 같다며 자기 엄마를 쓱 보며 웃는데 그 면상을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걸 시부모님 앞이라고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혼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을 불렀어요. 애는 보채고 있는데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봐야겠다며 대신 설거지를 하라고 했죠. 자기 집에서 나온 설거지인데 누구 일이고 말고가 있겠나요? 그냥 손이 남는 사람이 일을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소리가 무진장 기분이 나빴던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칼 갈고 요리하다 온 사람한테 부엌 일을 부탁하냐며
그깟 설거지 하나 시켰다고 시부모님 들으라는 듯이 떠나갈 듯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집에서만큼은 요리를 하고 싶지 않다며 부엌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며 궁시렁거리던 남편은 결국 어안이 벙벙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 설거지 다 끝나면 그것도 버리고 오라는 말을 하곤 도로 거실에 앉아있는 자기 부모님 옆으로 갔어요. 남편이 가리키며 말한 그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하다 이젠 제가 시부모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야 하다니. 그런 말을 살갑고 미안하게 부탁하기는커녕 당연히 해야 할 사람한테 노동일 하나 시키듯이 부려먹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 사람, 더 이상 제가 연애하면 설레하고 괜찮다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매번 혼자 밥 먹는 제가 만만해서 어찌저찌 후리려다가 임신을 시킨 것 같은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딴 놈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말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님이 준비했다며 저보고 구워달라 한 고등어의 뼈가 들어있었고 애매하게 먹다 남은 김치와 김치국물 그리고 된장찌개 먹고 밑바닥에 남아있던 된장콩과 야채 찌꺼기들. 뭐 안에 든 음식물을 말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걸 그대로 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고무장갑 낀 손으로 들고 거실로 나서니 남편과 함께 저를 슬그머니 쳐다보신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 밖에 버리러 나가는 줄 아셨는지 흐뭇하게 보곤 다시 TV로 눈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가장 저와 가까이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을 향해 쓰레기 봉투를 엎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국물이 탈탈 털릴 때까지 머리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봉투를 쫙쫙 빨랫감 짜듯 짜줬죠. 비명을 지르다 말고 고약한 냄새가 눈, 코, 입에 들어가는 게 역했는지 입을 꾹 다문 남편과 그 옆에서 졸지에 역한 국물들을 덤탱이 쓴 시부모님. 그 자리에서 저는 말끔하게 이혼을 통보했고 지금 사는 신혼집도 내 전셋집이니 짐 다 빼놓겠다며 오늘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하곤 안방에 있던 아기 침대 위에 고온이 자는 아이를 데리곤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 따라잡겠다고 나오려다가 결국 먼저 씻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더군요. 그날 택시 잡고 집에 가니 밤이 늦었는데 오히려 힘이 나서 아이를 조심히 눕힌 뒤 남편의 짐이란 짐은 모조리 챙겨서 집 밖에 뒀어요. 24시간 열쇠 아저씨 부르려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 밤에 제가 비밀번호까지 변경을 했고 결국 한참 뒤에 집에 온 남편은 자기 짐이 다 빼져 있는 걸 보더니 한참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다가 힘이 빠졌는지 다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월차 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집에 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남편의 식당으로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제 말이 농담이 아닌 걸 알고는 그날 하루 종일 미안하다고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제 집처럼 드나든 건데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싹싹 빌더라고요.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시부모님까지 나서서는 아들이 많이 모자랐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혹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이의 아빠이고 또 시댁이고 뭐고 그냥 퇴근 후 집에서 편안히 두 발 뻗고 쉬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애엄마로 사는 게 처음이라 어찌 결단을 내려야 할지 불안함이 없잖아 있는데 남편과 시댁까지 나서서 일이 저자세로 나오니 앞으로 몇 주간이라도 더 남편이 얼마나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싹싹 비는지를 좀 더 보고서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추가 협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1년 차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만약 제 몸뚱이의 마음까지 힘들게 하면 그땐 진짜 음식 쓰레기 봉투가 아닌 가장 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랑 쓰레기는 다 담아서 남편에게 뿌려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2살 임산부입니다. 요즘은 흔히들 제 나이를 가리켜 MZ세대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젊은 구성원들 사이에 껴있는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은근히 꼰대인데다가 아닌 건 아니라 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인생을 사는 30대 여자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제가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며 겪게 된 불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로서는 도무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욕을 먹일 각오를 하고 이리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다 듣고 제게 공감을 해주신다면 시원한 사이다 욕을 빼먹지 말고 남겨주세요. 저는 현재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입니다. 제게는 결혼 후 두 번째로 가진 아이이지만 출산을 하기는 처음인 제 첫 아이죠. 남편이랑은 직장에서 만나 사내 결혼을 했고 2년 전 임신을 했었을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사내연애에 결혼까지 했다며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여직원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직급이 높은 상사인 것도 한 몫을 했고요. 불편해하는 동료들을 보며 언젠가는 그만둬야겠다 싶었는데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게 발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 몰두를 하려 했었죠. 하지만 그 아이를 유산했고 그 후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게 되며 저도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살이 대폭 빠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제 키가 170이고 평상시 몸무게가 60kg를 좀 넘었는데요. 거의 10kg 정도가 빠져버렸으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보통 때 같았으면 그렇게 빼려고 하던 살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만족해 했을 겁니다. 바지도 아무거나 잘 들어맞고 거울을 보니 빼빼 마른 것이 자폭을 좀 보태서 모델 같기도 하더라고요. 키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 제 모습을 들여다볼 때나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오래도록 예뻐 보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이 생각에 건강 걱정까지 되니까 마음고생이 상당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아이뿐만 아니라 내 몸도 잃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남편이랑 건강검진 받으러 다녀보고 아이를 다시 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검진도 덩달아 받았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는 없다고 했으나 저의 부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물려 그 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욕심인 줄은 알지만 얼른 아이도 다시 생겼으면 좋겠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제 몸과 건강 그리고 아이 때문에 힘든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까지도 훔쳤습니다. 가뜩이나 마음고생이 심한 저에게 힘든 한 숟갈을 더 얹어주셨던 거죠. 처음에는 아이를 유산했던 것을 이유로 핀잔을 주셨어요. 믿기지 않지만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정말로 핀잔을 주셨답니다. 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멀쩡하던 아이가 사라지냐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유산이 되는 건 다 의사들이 말하기 귀찮아서 뱉어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유산을 한 이유를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는 게 없었고 그저 아이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만 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분명 제가 잘못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몇 번이고 취조를 하듯이 물어대셨어요. 뭘 먹었고 뭘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집에서는 뭘 하면서 지냈는지 등등 제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려고 따져드셨죠. 그 바람에 저는 늘 어머님이랑 대화만 하고 나면 죄인이 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잊고 싶은 아이 얘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셨으니까요. 그에 더불어 저를 탓하고 가르치려 드니까 어머님하고는 대화가 전혀 기분 좋을 리가 없었답니다. 그건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살이 빠지다 못해 점점 해골이 되어가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게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던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거기다 대고는 잃은 아이의 얘기를 반복해서 꺼내 보이니 대화 자체가 참담해 보였던 거죠. 이러다 아내가 더 힘들어하다 살도 더 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급기야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화 자체를 듣게 하지 말도록 해야겠다 싶었던지 한동안은 시댁으로의 발걸음도 하지 않으려 했고요. 저는 그걸 발판 삼아 아주 조금은 남편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아주 조금은 남편에게 기대어 시어머니도 있고 또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막말도 안 들으려고 방패 삼아 살았네요. 그러던 중에 자연스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건지 저는 다시 아이를 임신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완전하게 착상도 되어 무럭무럭 자라서는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다만 얼마 전 있었던 연예인의 유산도 그렇고 또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큰지라 끝까지 조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자 했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독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게 너무 독하고 또 매정하셨으니까요. 아이를 잃고서 살이 많이 빠져가던 그 시기에 어머님은 제 몸매 평가도 서슴찮게 하셨어요. 대놓고 살이 빠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살이 빠진 걸 창피해하라는 식으로 까내리는 고단수에 심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훌쩍 빠져버린 살이 속상하면서도 감추고 싶었던 마음에 잠시 쇼핑으로 울적한 마음은 달린 적이 있었어요. 속으로는 펑펑 울면서 빠져버린 몸에 맞는 옷을 샀고 그 옷을 입고는 남편을 만났다 시댁으로 곧장 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힘든 걸 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꾸미고 온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 머리 끝에서 발끝으로 눈을 흘기셨습니다. 겉으로라도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실 법도 한데 그 입에서는 절대로 칭찬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도 살면서 볼품없단 몸매 평가는 처음 들어봐서 순간 오해를 할 뻔했고요. 그날 어머님은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저보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며 남편 생각은 안 하잔 잔소리를 퍼부으시며 훈기만 하셨고요. 아이 잃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저는 도끼가 서려선 꾸역꾸역 밥만 먹다가 집에 와 모두 다 토해냈어요. 하여간 어머님의 차가운 말씀들 덕분에 저는 정신머리가 남아돌지를 못했답니다. 언제 한번 단단히 미쳐 태송통곡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살에 지독할 만큼 냉정하고 투박하셨던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 현재 180도로 태도가 변질되셨답니다. 변했다가가 아니라 변질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딱 들어맞을 정도로 사람이 더 이상해지셨어요. 살이 빠졌을 때는 볼품없다면서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 말들을 꺼내더니만요. 이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서 잘 먹는다고 살이 찌고 포동포동해지니 살이 쪘다고 난리시더라고요. 살이 빠졌을 때는 빠졌다고 난리, 쪘을 땐 쪘다고 난리, 뭘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한데 그걸 주둥이 단속을 못하신 채 털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현재 아이를 유산했다가 겨우 다시 임신을 한 만삭 임산부입니다. 그냥 임산부여도 보통 만삭에는 이 정도 찌거든요. 저는 살이 거의 10kg 가까이 더 빠졌다가 만삭이 되고서는 이제 겨우 25kg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천하적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다면 15kg를 찌운 꼴밖에 되질 않았어요. 또 아이를 잃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친정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조건 잘 먹으라고 또 먹고 싶은 건 없냐면서 제게 먹을 것만 물어봐주고 찾아주며 지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최대한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가면서 먹고 지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저희 시어머니께서만 제 살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살이 빠졌을 때에 빠졌다 난리시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살이 찐 걸 가지고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트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해로울 걸 잘 알았는지라 많이 뵙진 못했지만 지금껏 딱 2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번 다 저희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죠. 힘겹게 앉는 저를 보고는 아유 저 살 좀 봐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며 일부러 반문을 해봤습니다. 믿기 힘든 소리였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못 들은 척해 라고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안 저랬는데 라고 하며 제 뱃살을 훑어보시는데 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다는 게 이런 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봤죠. 어머님 저 임신한 거 알고는 계시죠? 설마 임산부한테 살 가지고 트집 잡는 건 아니시죠? 라고 말이에요. 엿먹이려는 마음으로 일부러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건지 내가 너 임신한 줄도 모를까봐? 트집이라니 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당황하셨는지 가족들을 보며 말을 더듬은 채로 소리를 높이시는데 거기다가 한 방울 더 먹이려다가 겨우겨우 눌러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내 뱃속아이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가족들 앞에서 당황한 어머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꼬시고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조금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전번에 저한테 당하게 많이 안 입고 오셨던지 어머님이 이번에는 절 엿먹이려고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누가 보면 쌍둥이라도 임신한 줄 알겠다. 세상 임신은 너 혼자 다 했네 다 했어. 라고 깔깔깔 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또 살찐 걸로 문제를 삼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냥 마지못해 웃었고 밥을 먹으려는 순간까지도 최대한 화를 내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으려는데 순간 흠칫 되더라고요. 제 밥그릇에 밥이 절반 가까이나 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 자연스레 옆에 있던 남편의 밥그릇을 보는데 탄식이 절로 나왔답니다. 남편 밥그릇에는 고봉밥처럼 수북하게 밥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게 말이죠. 그걸 보며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 얼굴에 밥그릇을 확 던져버리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었어요. 그걸 겨우 참아가며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이내 밥그릇 양의 차이를 알아차리고는 황급하게 자신의 밥그릇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바꿔준 밥그릇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속 아프시라고 말이죠. 아니는 다를까 어머님은 옆에서 밥 터줄까? 라고 하며 남편에게 몇 번이고 물었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실망했던지 밥맛 없어 라는 단답을 하며 거부를 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잔머리 덕분에 남편의 밥까지 뺏어 먹어가며 밥을 가장 많이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제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죠. 얘 생각해서 적당히 좀 먹어라 라고요. 못 들은 척 시선을 회피한 채 시댁을 나왔는데 집으로 오니 너무 분했습니다. 한마디라도 제대로 반박을 했어야 하나 싶어 후회가 막심했죠. 지 손주를 가진 며느리인데 밥을 적당히 먹으란 소리가 나오나 싶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고 부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다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출산 전 다시 만났어요. 바로 저희 집에서 말이죠. 저희 부부는 그 누구도 초대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출산 전에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예의를 운운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록 MZ세대에 속하기는 해도 나름 꼰대이고 예의 같은 건 무지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먼저 어려서 그런가 뭘 참 모르네 라는 말과 함께 예의라는 단어가 나오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제 화에 못 이겨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디 예의 운운할 거면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해보려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였어요. 전 당연히 만삭이니 제대로 된 상차림을 준비하기 어려웠지만 주말이었고 저희 남편도 요리를 제법 하는지라 이번 식사는 모두 다 남편이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오시는 거니 자기가 차린다며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칼자를 쥐었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신 시어머니가 봐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게 며느리가 자신의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편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죠. 어찌나 뾰루통에 있던지 괜히 자기 아들을 한 번씩 째려보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혼잣말도 몇 번 뱉어내셨고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도 기다리지를 못한 채 몇 번이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당신 아들을 부엌에서 빼내고 싶단 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전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절대 부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하나씩 내오는 그릇들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고마워 우리 남편 최고 라는 추임새만 적극적으로 해줬죠.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챙겼습니다. 기껏 만들어 온 반찬도 제 그릇 앞에 놔두고 또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많이 먹으라는 말을 일부러 넣어가면서 제가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위기를 북돋아줬죠.
남편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볼 것 없이 밥을 잘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못돼 먹은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반찬 챙겨주고 잘 먹는다 예쁘다 칭찬해주기 바쁜 남편을 보면서 더는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급기야 아이씨 나는 살벌한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만 좀 먹여. 저러다 살 터지겠다. 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만삭이 임산부입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이 식사 자리 자체도 시어머니가 먼저 욕을 하신 바람에 만들어낸 자리였어요. 저는 누구보다 제 속에 있는 내 아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건 아이 아빠인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제가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예쁘다고 봐주기는커녕 살이 터지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해버린 겁니다. 거꾸로 보아도 참 이해하기 힘든 심보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못돼 먹었어요. 적당히 좀 처먹으라고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뱉어내셨고요. 이내 놀란 저를 보면서 참다 한다는 듯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겠다. 너 진짜 그 살 좀 빼야 해. 안 빼면 너 나중에 큰일 난다. TV 보니까 연예인들은 아이를 가지고도 모델 못 매이더니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자꾸 그렇게 살찌우면 나 진짜 너 다시는 안 본다. 다음에 볼 때는 지금보다 살을 좀 빼놔.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멍하더라고요. 임산부인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에 이런 일에나 나올 법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니께 욕만 안 했을 뿐 눈으로 욕을 쏘아대면서 마주 쳐다보니 어머님은 그런 제가 어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답니다. 살을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건강하게 살찌운 임산부한테 벌써부터 당뇨가 어쩌고 무릎이 어쩌고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저를 창피해할지도 모른다 어쩐다 하면서 벌써 8년이나 더 있어야 할 미래를 끄집어내며 살을 빼야 하는 이유를 들먹이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끄집어내서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어머님의 줏대없는 수작이었던 거죠. 그걸 잘 알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못돼 먹은 심보도 잘 알았는데요. 이게 참 아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어머님이 끄집어내는 헛소리라는 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나한테 왜 저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에 우라통이 침으로 오르려는데 남편이 밥상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돌발 행동이었어요.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엄마는 이 사람이 임신한 게 안 보여? 그게 임산부한테 할 소리야? 라며 소리를 치는 내 남편. 그 순간 정우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 눈에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처럼 욕만 안 했을 뿐 눈으로 시어머니께 욕을 쏘아대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옆에 기대어 슬며시 줄미세를 넣었습니다. 못할 소리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지 그건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약오른 건지 숨지 말고 나와서 말하라는 식으로 뭐? 라는 질문만 해주셨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지키겠다며 뭐가 왜? 뭐? 라고 똑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한테 시비를 거냐는 뜻이었죠.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셋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혼잣말을 했다 반복해서 시비를 트는데 시아버지께서 넋이 나가고 있단 게 표정이 다 드러나더라니까요. 아버님 눈동자에서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덧 아버님도 숟가락을 놓고서는 밥상머리에서 저만치 떨어져 앉아 계셨고요. 그러다 결국 제 입에서 가장 먼저 선전포고가 튀어나왔답니다. 어머님, 가세요. 가시라고요. 라면서 시어머니를 내보내겠다는 저의 결의가 튀어나온 거죠. 어머님은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라며 제게 큰 소리를 내셨으나 이내 깨갱하고 마셨답니다. 남편이 옆에서 덩달아 소리를 쳤거든요. 어디서 임산부 때 소리를 질러? 라고 집이 떠나가라 말이죠. 그 바람에 모두가 깜짝 놀라는 와중에 저는 신이 나서 놀라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더는 개막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던 거죠. 나 간다. 더는 못 있어주겠네. 라며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가시라고 얼른 가시라며 등 떠밀듯 또 취임새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열불나 죽겠는지 표정에 빡침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저는 보란듯이 더 열받으라고 취임새를 막 넣었어요. 얼른 가세요. 저도 열받아요. 얼른 가세요. 아들한테 더 혼나기 싫으시면. 라면서 보란듯이 약을 올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님이 신발을 신는다고 한참이나 현관 앞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어머님께 작정하고 이 말을 던졌습니다. 나가세요 얼른. 다음에 볼 때까지 살을 꼭 빼라 하셨죠? 얼마나 걸린지도 모르겠지만 살 빼기 전까지 어머님 얼굴 안 불라니까 부르기 전까지는 찾지도 마세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 라고요. 급해 죽겠다는 듯이 저는 신발을 신던 어머님을 등 떠밀어 보냈어요. 마치 저희 남편이 붙잡아 주길 바랬던 사람 마냥 느긋하게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그걸 제가 못 봐주겠다며 제 손으로 집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한테 등 떠밀어 쫓겨난 어머님 보라는 듯 제 손으로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고리까지 잠궈 문을 잠궜네요. 밖에서 어머님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는 미련이 일도 없다는 걸 보이고자 황급히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중문까지 한 번 더 닫아버렸네요. 남편은 못내 속상한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가 와이프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걸 자꾸만 목격해 왔으니 정신머리가 너덜너덜해질만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잘해줬습니다. 제가 못할 속 시원한 말도 대신 해줬고 시어머니께 충분히 겁도 줘가며 제 역할을 잘해줬죠. 그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쓴소리 한 번 더 내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 언제 뺄지 모르는 살이지만 살을 핑계 삼아 시어머니는 최대한 안 보고 살아야겠다는 잔머리를 굴리기로 했답니다. 다음에 볼 땐 살을 빼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저는 앞으로 어머님이 보자고 할 때마다 살을 미처 다 빼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회피하기로 했죠.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려 뱉어낸 말씀이니 본인 스스로 뱉어낸 말은 직접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본인의 말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무덤에 빠져버린 꼴이 되었네요, 어머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